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서로 앙숙이라고 불릴 만한 더비 경기들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겁도 없이 그 더비 사이에서 두 팀 모두 뛰었던 선수들 9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선정 조건으론 라이벌 팀으로 다이렉트 이적, 그러니까 다른 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적한 선수, 그리고 최대한 네임드 선수로 선정한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리그 최고의 더비 경기 엘 수페르 클라시코의 주인공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 이 라이벌 팀 사이에서 다이렉트 이적을 했던 선수는 그래도 꽤나 있는데 그중 가장 유명했던 선수 한 명을 뽑아보자면 아마도 이 선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메시에 이어 아르헨티나 국대 최다 득점 2위에 올라있는 이 간지나는 공격수는 1989년 20살의 리버플레이트에 입단하게 되죠. 하지만 감독이 바뀐 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바티스투타는 1년 만에 리버플레이트에서 이적을 선택. 그 팀이 바로 보카 주니어스였습니다. 팀의 가장 큰 라이벌로 이적한 바티스투타는 보카에서 90-91 시즌 총 19골이나 기록하며 잠재력을 터뜨리게 됐고, 심지어 리버플레이트 상대로도 2골 적립. 근데 세레머니 하는 거 보니까 대우가 서러웠나? 이후 바티스투타는 이 보카에서 활약 후 이탈리아로 이적하며 더 날아오르게 되지만 수페르 클라시코 두 팀에서 모두 뛰었다는 특별한 커리어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의 최대 라이벌은 누가 뭐래도 이 팀이겠지만, 레알에겐 같은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더비 데르비 마드릴레뇨도 있죠. 그리고 이 두 팀 사이에서 있었던 다이렉트 이적 마르코스 요렌테를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스를 거쳐 첫 1군 데뷔를 가지긴 했으나 월클 선수가 넘치는 레알에서 자리 잡기란 쉽지 않았고, 요렌테는 레알에서 총 3시즌 39경기 출전에 그친 채 2019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죠. 레알에서 주전이 아니었기에 레알 입장에서는 이적에 별 아쉬움이 없었겠지만, 라이벌로 이적한 요렌테는 이후 미들 전 지역에서 뛸 수 있는 멀티성과 스피드, 활동량까지 아틀레티코에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주전으로 발돋움했고, 현재까지도 아틀레티코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으니 요렌테에게 마드리드는 아틀레티코겠네요. 추가로 마르코스 요렌테 외에도 독일 출신의 베른트 슈스터, 테오 에르난데스도 두 팀 사이에서의 이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리그에서 더비가 많은 편인데, 그중 한 팀, 일명 로즈 더비라고 불리는 맨유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라이벌리도 있죠. 그리고 이 두 팀 사이의 다이렉트 이적에는 맨유로 이적해 최고가 됐던 에릭 칸토나, 리즈가 재정난에 허덕일 당시 맨유로 떠난 앨런 스미스, 반대로 맨유에서 리즈로 이적한 다니엘 제임스도 있지만, 저는 이들 말고 맨유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 리오 퍼디난드를 선정했습니다. 2000년 리즈에 합류한 퍼디난드는 일명 리즈 시절로 알려진 2000년 리즈의 주축으로 활약했는데, 리즈가 과도한 이적료를 지출하고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자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퍼디난드를 매각하게 됐으니 하필 그것이 라이벌 맨유였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맨유로 이적한 퍼디난드는 맨유에서 수많은 트로피를 함께하게 되고 총 12시즌이나 맨유에서 뛰면서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적 당시에만 해도 리즈도 직전까지 나름 잘 나가던 팀의 주장까지 맡았던 선수였지만 재정난으로 라이벌에 뺏겨야 했으니 충격이 컸겠네요. 같은 연고지에 같은 경기장을 쓰는 데르비 델라 마돈니나, 밀라노 더비의 주인공인 이 두 팀 사이에선 그래도 이적이 꽤나 많은 편인데, 그중 두 팀에서 모두 경기를 꽤 소화한 선수 클라렌스 셰도르프를 네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데뷔해 아약스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재능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3시즌 반 동안 활약한 후 셰도르프가 2000년 합류했던 팀이 바로 인터밀란이었죠. 허나 셰도르프는 인테르에서 01-02 시즌까지 2시즌 반 동안 총 93경기에 출전했지만 그렇게 뚜렷한 활약을 남기진 못했고, 주요 자원으로 분류되지 못했는지 2002년 셰도르프는 인테르 최대 라이벌인 AC 밀란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AC 밀란 합류는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됐으니 셰도르프는 이후 AC 밀란에서만 10시즌을 소화, 일명 밀란 제너레이션 2기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라이벌 팀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커리어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추가로 이 밀라노 더비 사이에 있었던 다이렉트 이적에는 안드레아 피를로, 크리스티안 비에리, 안토니오 카사노도 있긴 한데, 그나마 양 팀에서 출전 수가 모두 많았던 선수는 셰도르프여서 셰도르프로 선정했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라이벌 중 하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이 중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다이렉트 이적한 선수는 워낙 임팩트가 커서 조금 이따가 진행해보고,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바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선수도 뽑아봐야죠. 그 주인공은 1991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루이스 엔리케입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시절밖에 모르겠지만 엔리케는 마드리드에서 5시즌 213경기를 소화할 정도로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한 선수였는데 놀랍게도 1996년 이적을 선택한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였죠. 물론 재계약이 불발돼 자유계약으로 공짜로 떠났다곤 하지만 라이벌 팀으로 떠나는 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 엔리케는 바르셀로나에서도 8시즌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게 되고 총 300경기 109골을 기록. 바르셀로나에서 쭉 뛰다가 은퇴했고 후에 바르셀로나 감독까지 보내면서 바르셀로나맨이라고 봐도 될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앞서 로즈 더비도 있지만 맨유의 또 다른 라이벌 맨체스터 더비도 있는데 이 양숙 사이에서 나왔던 다이렉트 이적 이 선수도 있죠. 카를로스 테베즈는 2007년 맨유에 합류. 왕성한 활동량과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맨유 공격의 한 축으로 활약한 선수로 맨유에서 2시즌 동안 99경기 34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까지 보여줬죠. 다만 당시 테베즈가 맨유에 합류했던 것은 임대였는데 서드파티로 인해 소유권 문제로 시끄러웠던 테베즈의 완전 영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테베즈는 결국 2009년 맨유의 라이벌 맨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베즈의 맨시티 초기 활약은 더 좋았으니 첫 시즌이었던 0910 시즌 리그 23골, 1011 시즌은 리그 20골로 득점왕에 오르는 등 실질적으로는 두 팀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테베즈 하면 멘탈 문제가 많았으니 맨시티에서 교체 거부와 골프를 더 즐기는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2013년 유벤투스로 떠나면서 맨체스터 두 팀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런던을 연고로 하는 축구팀은 꽤 많고 이들 간의 경기를 런던 더비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이 두 팀, 첼시와 아스날은 런던 라이벌이긴 하지만 꽤나 굵직한 다이렉트 이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아스날로 이적한 조르지뉴, 그전엔 첼시로 갔던 올리비에 지루, 페트르 체흐, 윌리안에 다비드 루이스까지 이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들보다도 더 파장이 컸던 선수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 선수, 애슐리 콜이었죠. 아스날 유스 출신의 아스날에서 1군 데뷔, 아스날 무패 우승 멤버이자 잉글랜드 국대 붙박이일 정도로 애슐리 콜은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레프트백이었는데 0506 시즌을 끝으로 이적을 선택하게 됐으니 하필 아스날의 런던 라이벌 첼시였습니다. 거기에 애슐리 콜은 첼시와 사전 접촉한 일로 벌금을 받고 연장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이적을 감행하면서 팬들의 원성까지 받게 되죠. 물론 실력은 확실했기 때문에 첼시에서도 8시즌을 뛰며 트로피들을 들어올렸으니 커리어는 뛰어났지만 아스날 팬들은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아까 루이스 엔리케에서 언급하려던 선수, 이 두 팀 사이에서 일어난 이적 중 가장 큰 파급력은 역시 루이스 피구였죠. 이 포르투갈 스포르팅에서 데뷔한 천재적인 윙어는 스포르팅에서 4시즌 동안 클래스를 입증했고 1995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며 빅리그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5시즌 동안 249경기 45골,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피구의 장점은 득점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측면에서 돌파나 크로스, 플레이메이킹까지 할 수 있는 재능을 보여주며 바르셀로나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2000년 벌어졌으니 피구와의 재계약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바르셀로나였는데 이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당시 질러볼 만했던 피구의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놀라운 이적이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피구도 악의적인 뜻이 있던 건 아니었겠으나 본인도 승인했으니 이적한 것이겠고 두 라이벌 팀 사이에서 발생한, 심지어 바르셀로나에서 맹활약하던 슈퍼스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앞서 한번 언급했던 이 사건과 더불어 피구의 이적은 후폭풍이 엄청났던 이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이 라이벌팀 이적 분야에서 최고봉은 피구도 피구지만 이 북런던 라이벌팀 사이에서 이적을 감행한 선수가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도 큰 충격을 가져왔을 솔 캠벨의 이적. 토트넘 유스를 거쳐 토트넘에서 1군 데뷔한 선수, 거기에 토트넘에서 9시즌을 소화하며 주장까지 달았던 선수가 이적을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재계약에 실패해 자유계약으로 공짜로 이적한다?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적팀이 구단 최대의 라이벌이다? 저는 GG 치겠습니다. 놀랍게도 솔 캠벨의 아스날 이적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팬들의 분노는 안 봐도 비디오였죠. 통순에 유단에 별소리 다 듣게 된 캠벨의 이적이었는데 토트넘 팬들이 더 배 아팠을 일은 캠벨이 아스날에서 5시즌 동안 무패 우승 포함 주축으로 활약했기 때문이었고 이 라이벌 사이 이적이란 주제에선 딱 알맞은 커리어를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벌 팀 사이에서 다이렉트 이적한 선수 9명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사례도 그렇지만 뒤에 몇 가지는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이적들이었네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